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깹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유리잔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유리는 이토록 위태로운 물질입니다. 투명하고 매끄럽지만 작은 충격에도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약점. 그런데 지금 전세계 기술 기업들이 이 깨지기 쉬운 유리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고철이 되어버리는 이 유리가 개당 5천만 원을 호가하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살려낼 유일한 구세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인텔조차 10년 넘게 매달렸지만 아직 대량 양산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고전하고 있고, 소재 강국이라는 일본 기업들조차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공장에서 찍어내려니 수율이 안 나온다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술이죠. 모두가 유리는 너무 위험하다, 시기상조다라며 주저하던 그때 대한민국 기업들이 조용히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우선 왜 뜬금없는 유리 이야기가 튀어나왔는지 현대 반도체 시장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반도체 업계를 지배해온 절대법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2년마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로 늘어난다는 이 법칙은 칩을 더 작게, 회로를 더 얇게 만드는 미세 공정의 바이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법칙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로 선폭이 원자 단위까지 좁아지다 보니 전자가 통제되지 않고 줄줄 새거나, 무엇보다 칩 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열이 펄펄 끓어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최고급 하늘 스테이크를 요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크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같은 초고성능 AI 반도체입니다. 육즙이 가득하고 아주 뜨거운 상태죠. 그런데 주방에 그릇이 없습니다. 남은 거라곤 눅눅하고 찢어지기 쉬운 일회용 종이 접시뿐입니다. 이 뜨거운 스테이크를 얇은 종이 접시에 담아서 손님에게 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뜨거운 열기와 육즙 때문에 종이 접시는 금세 축축해져서 흐물거리거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져 버릴 겁니다. 결국 수십만 원짜리 스테이크까지 바닥에 떨어져 못 먹게 되겠죠. 지금 반도체 패키지 시장이 딱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기판의 재료는 플라스틱, 즉 유기 소재였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뜯어보면 흔히 보는 초록색 회로 기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칩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칩이 뿜어내는 열기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칩이 뜨거워지면 그 밑을 받치고 있는 플라스틱 기판도 영향을 받습니다. 플라스틱은 열을 받으면 지글지글 끓면서 휘어지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워페이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치 오징어를 불에 구우면 몸통이 도르르 말리는 것과 같은데요. 기판이 미세하게라도 휘어버리면 그 위에 그려진 머리카락 두께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회로들이 툭툭 끊어집니다. 수천만 원짜리 AI 칩이 그 즉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비롯 전 세계 엔지니어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칩의 성능은 극한으로 올렸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받쳐줄 단단하고 매끄러운 그릇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찾아낸 대안이 바로 유리입니다. 유리는 플라스틱과 차원이 다릅니다. 표면이 거칠거칠한 플라스틱과 달리 유리는 아주 매끄럽습니다. 무엇보다 열에 강해서 아무리 뜨거운 칩을 올려도 절대 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 가장 완벽한 소재인 것이죠. 하지만 유리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파손 문제입니다. 반도체 기판으로 쓰려면 유리의 미세한 구멍을 수십억 개 뚫어야 합니다. 드릴만 갖다 대면 쩍하고 금이 가고 공장에서 기계팔로 옮기다가 조금만 진동이 있어도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룡 인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에서 한두 개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불량 없이 수만 개를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인텔은 시기상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텔이 기술적 난이도 앞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이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내기 시작했을까요? 한국의 진입 소식에 전 세계가 반신반의할 때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가진 변태적인 제조업 DNA, 디스플레이입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 라스베거스에서는 소비자 가전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외국인이 스마트폰을 한 개 들고 나오더니 종이잔처럼 구부리고 휘는 등 당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마구 선보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는 접힌 스마트폰을 펼치자 순식간에 태블릿 PC로 변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이러한 장면들을 선보이는 동안 객석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박수 세례가 터져나왔는데, 이 남자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 담당 임원인 브라이언 버클리였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휘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한국 기업만이 보유한 압도적인 기술이라며 극찬이 쏟아졌죠.
그리고 1년 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TV를 관심있게 지켜보던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국산 TV 뒷면을 쓱 훑어보더니 딱 한마디를 남기고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TV가 굉장히 얇네요 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거실의 TV와 스마트폰 화면은 거의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만들었습니다.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격변기 속에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유리를 떡주무르듯 다루는 노하우를 뼛속 깊이 새겨왔던 겁니다. 거대한 유리를 오차없이 잘라내고 미세한 구멍을 뚫고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 옮기는 핸들링 기술, 인텔이 반도체 회로도만 들여다보며 머리를 싸맬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생산 현장에서 유리의 성질 그 자체와 씨름하며 내공을 쌓아왔던 겁니다. 이 디스플레이 유전자가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이식됐습니다. 가장 먼저 칼을 뽑아든 건 SKC였는데요. 비디오 테이프와 필름을 만들던 SKC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설립하고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회사는 아니지만 소재는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유리를 가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전자부품의 초정밀 기술을 가진 삼성전기까지 가세했습니다. 쌀알보다 작은 부품 안에 수백 겹의 층을 쌓아 올리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기술의 세계 최강자죠. 유리를 쌓고 묻히는 기술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024년 SKC 앱솔릭스는 미국 조지아 공장을 완공하고 시제품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세종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깔고 올해 본격 양산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는 미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4년 12월 반도체 칩 제조사도 아닌 이 한국의 소재 부품 회사 앱솔릭스에 보조금 7,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00억 원을 쥐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국 기업 인텔도 챙겨야 할 판에 외국 기업, 그것도 소재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것. 이것은 미국 정부가 이 한국 공장이 멈추면 미국의 AI 패권도 멈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만든 이 유리기판 도대체 성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미국 정부가 보조금까지 쥐어준 걸까요? 우선 중간 다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기존에는 칩과 기판을 연결하기 위해 인터포저라는 실리콘으로 만든 비싼 중간 부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직항이 없어서 무조건 경유지를 거쳐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하지만 유리기판은 다릅니다. 표면이 너무나 매끄럽고 평탄해서 중간다리 없이 칩을 바로 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칩을 유리에 갖다 붙이면 끝입니다. 경유지가 사라지니 두께는 25%나 얇아집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안에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그만큼 더 생기는 겁니다. 둘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유리 표면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거칠기가 훨씬 적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가 매끈한 아스팔트 고속도로로 바뀐 겁니다. 덕분에 전자가 이동하는 회로를 훨씬 더 얇고 촘촘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보낼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전력 효율입니다. 지금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고민은 전기료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구가 뜨거워질 지경이죠. 그런데 기판 하나를 유리로 바꿨을 뿐인데 전력 소비량이 무려 30% 이상 줄어듭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인 AI 시대에 유리기판은 효율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인 셈입니다. 물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종가 인텔도 2030년 도입을 목표로 맹추격 중이고 일본 기업들 역시 절치부심하며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산 속도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선두그룹에 한국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한국의 유리기판 공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제조사가 갑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유리기판 물량을 쥔 한국 기업이 슈퍼 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PC에서 모바일로,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넘어가는 반도체 역사의 변곡점, 그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리기판 시장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해 조만간 수십조 원 규모로 폭발 성장할 것이라 예견합니다. 그 거대한 부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올 길목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이 만든 설계도를 받아 더 싸고 빠르게 조립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리기판 전쟁은 다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게 인텔조차 헤매고 있는 그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었습니다.
AI 반도체의 심장인 HBM은 SK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고 그 심장을 안전하게 담을 그릇인 유리기판은 SKC와 삼성전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부터 패키징까지 반도체의 시작과 끝을 대한민국이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기사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AI 하드웨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수 부품을 파는 한국이 될 것이다. 일본이 30년 전에 쥐고 있던 소재 강국의 타이틀, 이제는 우리가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뺏어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유리기판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AI 산업은 과열된 칩을 시키지 못해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인텔도 포기한 난제를 풀어낸 한국의 뚝심, 그 끈질긴 도전 정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상 팩트로 기술을 읽는 DC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